봉황의 한 상권 일장 약속의 무게. 장안 탈출 후 장안성을 빠져나온 지 닷새가 지났다. 해운은 연하와 혜린을 데리고 북쪽으로 향했다. 대조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해운아. 연하가 혜린을 안고 걸으며 말했다. 정말 괜찮을까?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린데. 괜찮을 거야. 해운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혜린은 겨우 돌이 지난 아이였다. 그런 아이를 데리고 전쟁터나 다름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측천무후가 살아있는 한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다. 그나저나 대조영 장군을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 거야. 해운이 품에서 옥패를 꺼냈다. 대조영이 준 증표였다. 이걸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민들의 흔적. 이틀을 더 가니 유민들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버려진 수레, 찢어진 옷조각 그리고 피의 흔적이다. 해운이 바닥에 핏자국을 보며 말했다. 전투가 있었나 보군. 연화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늦은 건 아닐까? 아니다. 해운이 핏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피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어. 반나절 전쯤의 일이야. 그렇다면 서둘러야 한다. 전장의 흔적. 조금 더 가니 본격적인 전장 흔적이 나타났다. 부서진 무기들, 당군의 시체들, 그리고 유민들의 것으로 보이는 간소한 무덤들. 처참하군. 연하가 입을 가렸다. 해운이 전장을 둘러보았다. 당군이 일방적으로 학살당한 모습이었다. 대조영 장군의 솜씨군. 이 정도로 강했나? 아니다. 해운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어. 그때 수풀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중년의 무장이 얼굴을 드러냈다.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누구냐? 진정하시오. 대조영이 준 명패를 보여줬다. 아, 그분이시군요. 대조영 장군의 부하 왕대성입니다. 대조영의 근황. 장군은 어디 계시는가? 해운이 다급히 물었다. 북쪽으로 이틀 거리에 계십니다. 왕대성이 대답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가? 당군의 추격이 예상보다 빠릅니다. 왕대성의 얼굴이 어두웠다. 게다가 유민들 중에 병자와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얼마나 많은가? 전체 2만 명 중에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됩니다. 해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도저히 요동까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적 현실. 장군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 최후까지 버티겠다고 하시지만 왕대성이 한숨을 쉬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군이 본격적으로 추격해오면 알겠다. 해운이 결심했다. 당장 장군께 안내해달라. 하지만 부인과 아기가 괜찮다. 연하가 나섰다. 나도 무공이 있어. 그리고 그녀가 혜린을 보았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고구려 유민들을 도와야 해. 유민촌 도착. 이틀 후 해운 일행은 유민들이 머무는 곳에 도착했다. 상황은 왕대성의 말보다 더 절망적이었다. 임시로 만든 천막들 사이로 신음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해운. 대조영이 달려와 해운을 맞았다. 정말 왔구나. 약속했잖습니까? 해운이 대답했지만 유민촌의 참상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이게 다 무슨. 당나라군이 우리를 쫓아오면서 길목마다 매복을 쳤다. 대조영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다. 노인과 아이들까지 가리지 않고. 참상. 해운이 유민촌을 둘러보았다. 한쪽에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죽은 자들을 묻고 있었다. 특히 부모를 잃은 고아 아이들이 많았다. 저 아이들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입니다. 대조영이 쓸쓸히 말했다. 몇백 명이나 됩니다. 해운의 마음이 아팠다. 혜린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도 있었다. 장군님. 해운이 입을 열었다. 제가 돕겠습니다. 고맙지만. 그리고 저 고아들 중 일부를 선발해서 제자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새로운 조위선인. 제자로?
대조영이 놀랐다. 환인 제천문이 멸문된 지금 조이선인의 전통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혜운이 고아들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어리지 않나? 어릴수록 좋습니다. 혜운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순수한 마음일 때 진정한 조이선인이 될 수 있어요. 연아도 동의했다. 나도 돕겠어. 여자아이들은 내가 가르칠 수 있어. 제자 선발. 다음 날 혜운은 고아들을 모았다. 나이는 15 전후의 아이들을 우선 선발했다. 총 23명을 뽑았다 얘들아. 혜운이 아이들 앞에 앉았다. 너희들의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것을 안다.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어. 혜운이 계속 말했다. 고구려의 후예로서 그리고 새로운 조이선인으로서. 조이선인이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구하는 사람이야. 혜운이 대답했다. 너희 부모님들처럼. 첫 번째 수업. 모두 따라해봐. 혜운이 기본호흡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천지의 기운을 느껴보자. 아이들이 서툴게 따라했다. 하지만 몇 명은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특히 16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름이 뭐니? 해동입니다. 아이가 대답했다. 해동이구나. 혜운이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이름이다. 해동은 첫 수업에서도 다른 아이들보다 빠르게 기운을 느꼈다. 천재군. 연아가 감탄했다. 위기의 전조.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길지 않았다. 열흘이 되는 날 정찰병이 급하게 달려왔다. 대장님, 당군이 오고 있습니다. 대조영이 벌떡 일어났다. 얼마나 가까이? 하루 거리입니다. 병력은? 최소 5천은 됩니다. 절망적인 숫자였다. 유민들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병력이 3천 명도 안 되었다. 장군님. 혜운이 나섰다.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최후의 선택. 뭘 결정한다는 거냐? 유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우리가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혜운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가야 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다. 위험해도 함께 가야 합니다. 혜운이 단호하게 말했다. 조이선이는 도망치지 않아요. 백성을 버리고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해동을 비롯한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우리도 싸울 수 있어요. 해동이 외쳤다. 우리가 배운 무공으로. 아직 기초밖에 못 배운 아이들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진짜 조이선인이었다. 탈출 준비. 좋다. 대조영이 결심했다. 모든 유민을 데리고 북쪽으로 간다. 요아까지. 요아. 그곳은 천연 요새와 같다. 거기서 1차로 맞서 싸울 것이다. 대조영의 눈에도 각오가 서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구려를 재건할 기초를 세우겠다. 혜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선봉에 서겠어요. 그리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후위를 맡겠습니다. 연아도 결의를 보였다. 새로운 조이선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요하에서 펼쳐질 운명의 전투를 향해 봉황의 한 상권 이장 대탈출의 시작. 새벽 출발. 동이 트기 전 유민촌은 조용한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2만 명의 유민들이 최소한의 짐만 챙기고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동아. 혜운이 어린 제자를 불렀다. 네, 선생님. 해동이 달려왔다. 사흘간의 수련으로 이미 기초일성에 도달한 놀라운 재능이었다. 다른 아이들을 잘 챙겨주거라. 네. 저희가 조이선인이잖아요. 해동의 눈빛이 반짝였다. 맞다. 조이선인은 백성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임무다. 혜운이 다른 아이들도 모았다. 23명의 새로운 제자들이었다. 얘들아,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 무서워요. 한 여자아이가 말했다. 무서워도 괜찮아. 연아가 그 아이를 안아주었다. 무서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야. 행군 대열. 해가 뜨자 본격적인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맨 앞에는 해운과 정예 병력 100명이 선봉을 섰다.
중간에는 유민들과 새로운 조위선인들이 있었고 맨 뒤에는 대조영과 후위 부대가 있었다.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군. 묵검이 해운 옆에서 말했다. 그는 연하를 구해준 후 계속 함께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어. 노약자가 너무 많아. 실제로 행진 속도는 평상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속도로는 당군에게 따라잡힐 텐데.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야. 해운이 뒤를 돌아보았다. 조위선인 아이들이 유민들을 도우며 걷고 있었다. 첫 번째 위기. 정오쯤 정찰병이 급히 달려왔다. 당군 기병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한 시즌 거리입니다. 해운이 즉시 명령을 내렸다. 유민들은 계속 전진. 나는 기병대를 맡겠다. 혼자서? 아니다. 해운이 조위선인 아이들을 보았다. 해동, 너희들도 함께 가자. 네. 아이들이 기뻐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나? 대조영이 걱정했다. 실전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야 진짜 조위선인이 됩니다. 첫 실전. 언덕 위에서 당군 기병 50여 기가 말을 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얘들아, 기억해라. 해운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조위선인은 절대 무고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하지만 악을 방치하지도 않아. 네, 선생님.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다. 그럼 시작하자. 일열 횡대. 아이들이 일렬로 섰다. 해운이 가르친 대로였다. 환인제천문 방어 기공진. 23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기공을 시전했다. 아직 일성밖에 안 되는 미약한 힘이었지만 23명이 합치니 상당한 위력이 되었다. 놀라운 결과. 뭐지, 저것은? 당군 기병대장이 놀라며 말했다. 앞에서 아이들이 손을 내밀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다. 말들이 갑자기 멈춰섰고 기병들이 낙마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무공을? 저 녀석들이 조위선인인가? 당군들이 당황하는 사이 해운이 나섰다. 천왕포유. 구성 무공이 장렬했다. 거대한 붉은 봉황이 기병대를 덮쳤다. 하지만 해운은 죽이지 않았다. 기절시키거나 무력화시킬 뿐이었다. 물러가라. 해운이 외쳤다. 다시 우리를 쫓는다면 가차 없을 것이다. 살아남은 기병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아이들의 성장. 첫 실전을 치른 아이들은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선생님, 우리가 해냈어요. 해동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래, 잘했다. 해운이 아이들을 격려했다.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는 사람을 해치려고 무공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럼 돌아가자. 유민들이 기다리고 있어. 연화의 가르침. 그날 밤 연화가 아이들에게 다른 교육을 했다. 무공만으로는 진짜 조위선인이 될 수 없어.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한 아이가 물었다. 마음이야. 연화가 혜린을 안고 말했다. 남을 위하는 마음, 옳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 어떻게 기를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연하가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서로를 돌보면서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날, 다음 날도 행군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유민들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대조영이 해운에게 말했다. 노약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그렇다면 해운이 생각에 잠겼다. 수레를 만들까요? 해동이 제안했다. 수레? 네. 아저씨들이 나무를 자르고 저희가 조립하면. 아이다운 발상이었지만 현실적이기도 했다. 수레 제작. 그날 오후 전체 행군이 잠시 멈췄다. 남자들이 나무를 베고 아이들이 끈과 못을 이용해 간단한 수레를 만들기 시작했다. 조위선인 아이들의 손재주는 뛰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해동이 다른 아이들을 가르쳤다. 몇 시간 만에 20여 대의 간단한 수레가 완성되었다. 대단하군. 대조영이 감탄했다. 이제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 추격군의 본대. 하지만 그때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 대장님, 당군 본대가 나타났습니다. 정찰병이 급히 보고했다. 본대? 네.
보병 3천, 기병 1천, 그리고 정찰병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린 고수들도 함께 있습니다. 해운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린 고수들? 네. 무린맹의 깃발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위기였다. 기병대 정도는 해운 혼자서도 막을 수 있었지만 본격적인 군대와 무린 고수들이 함께 온다면 긴급 대책 얼마나 멀리? 반나절 거리입니다. 알겠다. 해운이 결심했다. 유민들은 밤새 행군을 계속해. 나는 후위에서 시간을 벌겠다. 혼자서는 무리야. 연하가 말했다. 나도 함께 갈게. 안 돼. 혜린이 있잖아. 그럼. 해동이 나섰다. 저희도 도울게요. 너희들은 아직? 사부님. 해동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도 조이선인이에요. 도망만 칠 수는 없어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조이선인들의 각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지키려고 죽으셨잖아요. 한 여자아이가 말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킬 차례예요. 그렇지만 해운이 망설였다. 사부님. 해동이 해운을 똑바로 보았다. 조이선이는 위험을 피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해운이 아이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았다. 열흘밖에 안 됐지만 이 아이들은 이미 진짜 조이선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좋다. 해운이 결심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라. 내 말을 따르고 위험하면 바로 도망쳐. 네.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다. 밤의 행군. 그날 밤 유민들은 횃불을 켜고 밤길을 걸었다. 아이들이 만든 수레 덕분에 속도가 많이 빨라졌다. 해운과 조이선인 아이들은 맨 뒤에서 적의 기척을 살폈다. 선생님, 저기 불빛이 보여요. 해동이 가리켰다. 멀리서 수많은 횃불이 움직이고 있었다. 당군이었다. 거리는 한 시즌 정도 빨라졌군. 해운이 중얼거렸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해운도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요동에 도착하기 전에 따라잡힐 것이라는 것을. 진짜 결전이 머지 않았다.